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제 다층이라고 하면 다층 가구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나 이제 원룸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도표에 있는 그 가택의 구조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다면은 뭐 아파트건 빌라건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되건 기륭을 여러분들이 즉각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앞에는 셋, 넷, 다섯 개고 셋, 넷, 다섯 개. 앞에는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안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층수가 앞에가 몇 층이야 지금? 거의 층수가 지금 같잖아요. 앞에 있는 층수가 다섯 개가 뒤도 다섯 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뒤에 있는 층을 생각을 했을 적에 앞에 있는 층은 안산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뒷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 또 한 칸, 두 칸, 세 칸 되는 건물이 있다면 요거는 현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좌측에 또 다섯 칸 되는 그 동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백호가 되는 거고 좌측에 있다면 좌측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앞쪽을 바라보고 여기도 이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게 안산의 역할을 하려면은 뒷동에 있는 것보다 층수가 좀 낮아야 되겠죠. 한 2층이나 3층 정도가 되면 안산의 역할을 해서 안산이라는 것은 귀인이 나를 방문하는 거,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그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귀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귀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뒷동하고 앞동하고 층수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귀인의 조력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무해무덕하다. 그래서 뭐 크게 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다층주택의 구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뒷동의 가운데죠? 예, 뒷동의 가운데. 1층은 지금 벼 있잖아요. 벼 있으니까 1층 말고, 그 다음에 2층 말고 3층, 4층, 5층은 여기 뭐예요? 옥상에서 태양광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광살, 햇빛 광채서 가지고 광살이 작동하니까 그것도 이제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층, 4층 정도에 살게 된다면은 앞동에 안산 역할을 하는 귀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도 요 정도만 되더라도 뭐 크게 길하지는 뭐 길하다고 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업이 흥왕해지고 그 다음에 가택이 그래도 편안해지는 그런 길한 형태의 다가구 주택이다, 다층 주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세요. 자, 요거는 앞동은 이제 그 5층으로 돼 있고 뒷동은 몇 층이에요? 2층밖에 돼 있지 않죠. 근데 뒷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요 앞동이 안산 역할을 하는데 안산이 지금 높잖아요. 안산이 높으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안산이 낮은 경우하고 안산이 높은 경우. 안산이 낮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랬죠? 강제부장? 안산이 높으세요? 안산이 낮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안산이 낮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데보다 앞에 있는 이제 건물이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가 낮다 하면은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직적으로 많이 가고 만약에 뒷동에 이제 여기 뒷동에 내가 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안산이 높다 하면은 내가 고개 숙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내가 주로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손님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장사,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아주 그게 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동이 요즘 아파트는 뭐 앞동이 20층이면 뒷동도 20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뒷동에 살게 된다면은 앞동 20층, 20층까지 서로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동에 있는 A동의 20층, B동의 20층이 서로 마주보게 있다면 층수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크게 길하지 못하다. 그러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와 여기가 층수가 같다고 했을 적에 요 간격, 여기 있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대칭을 이룸으로서 들어오는 살은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옛날 분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뒷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앞에 있는 건물이 높으니까 이거는 안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음택으로 견주어 봤을 적에는.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형국이 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자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봉급쟁이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경우는 여기 보면 재물의 손실, 사업의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동에 사는 사람은 앞동을 안산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안산이 내가 살고 있는 동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3개 동의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요 우측에 있는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고 요것도 4층 건물이고 요 뒷동은 이거 5층 건물이고 이거 5층 건물인데 뒷동도 5층 건물이죠. 자, 그 안에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자, 그럼 요런 경우는 요 건물이 바짝 붙어 있다 하면은 뭐예요? 칼끝, 창끝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뾰족하게 첨자 써가지고 첨살이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동이 앞에 두 동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그 흉함은 조금 감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동이 있을 적에는 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좀 넓어야 되는 거예요. 넓으면 양쪽이 대립돼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작동되는 흉한 기운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아파트 같은데 두 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그만 차 한 대 정도 우리 사무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차 두 대가 한 대 이쪽으로 한 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건물이 있다고 할 적에 요가 마주 보이는 아파트의 동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 문제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 관계가 있다 하면은 크게 잘 풀려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뭐 학생들이라면 학업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해야 될 그런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충사라고 해요. 충사. 도로에서 요 뒷동에 있는 거를 바로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흉하다. 단명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재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택이 이제 화합이 잘 안 되게 되는 문제가 들어오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이제 그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수님, 그거는 가정주택도 응? 가정주택도 그렇죠. 예. 1층 정도는 괜찮은데, 높잖아요. 지금 이거 5층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뭐 5층, 15층, 20층까지 짓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도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이 충사를 해가지고 충사를 맞는 거 여기가. 그래가지고 요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흉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 뒷동은 이제 그 5층 건물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 이제 5층 건물인데, 앞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거 아니면은 이쁘장하게 치장하느냐고 조형물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뾰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형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나무를 베버리든지, 나무가 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건 좀 덜해요. 가운데 있으면 바로 가운데 있는 층을 이제 충사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걸 충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굉장히 흉하다. 저런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나요. 차 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재수는 세 번째로 좀 더디게 발생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는 첫 번째가 사고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된다. 자, 요거 혈광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지부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혈광. 피혈자에다가 빛광자니까 조사. 요 혈광이라는 것은 차 사고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사고. 그 혈광살이라고 해. 그러니까 피혈자에다 밑광자를 줬으니까 이상하다 했지만, 요 혈광이라는 것은 차 사고 나는 문제,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는 문제, 그걸 전부 다 혈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동이 딱 하나 서 있어요. 하나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측에, 여기서 봤을 때 우측에 우백호도 없고, 좌측에 자백호도 없고, 좌측룡도 없고, 뒤쪽에 뒤쪽에 현무도 없고, 앞쪽에 안산도 없죠. 그러면은 우측에서 보호해주고 좌측에서 보호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전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공기가 좋은 기운, 길한 기운이 머무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1층은 또 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2층,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는 기가 바람에 불으면 어떻게 돼? 기가 흩어지는 거죠. 좋은 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오랫동안 뭐예요? 머무르야 되는데, 바람이 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기가 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택에서는 장풍이다. 바람을 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득수다. 득수란 건 뭐예요? 물을 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을 얻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재물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바람을 가두게 된다면 귀할 기자 써가지고 높은 관직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 만약에 벌판에 개발되지 않은 그런 평지에 저런 건물 하나 있는 거하고 산 밑에 이렇게 그 묘지자리면은 저천은 500호에서 그런 데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런 건물이 있는 건 제일 흉하고, 예,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동네 마을에 듬성듬성 집이 있지만은 멀리 뚝 떨어져 가지고 나지막한 그 평평한 산 위에 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흉하죠. 그런 경우는 집이 두채 셋째 있더라도 굉장히 흉한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 그 들판에 이런 건물이 하나 딸랑 서 있는 건 굉장히 흉한데, 만약에 산 밑에 산을 등지고 건물이 한 동이 있거나, 아니면 산을 등지면서 좌우에 조그만 그 산들이 감싸주고 있는 거는 그렇게 흉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자, 요 설기라는 건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앞에는 이제 3개 동이 있는데, 여기 1동, 2동, 3동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뒷동으로 본다면 2동이 지금 칸수가 하나, 둘, 세 칸. 그렇죠? 여기는 5칸으로 돼 있죠. 요 건물 2동 뒷건물까지는 5층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몇 층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 1층까지 합해서 요건 3층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기준에서 저기는 우측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우백호가 된다고 보고, 좌측도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좌청룡이 된다고 보고, 뒤에도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무병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동이 좌우에 있는 높은 그 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압살을 받는 형국이 되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현무는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동이 좌우에 좌청룡 우백호에 건물이 높기 때문에 압살을 하는 형국이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흉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서로 마주보게 있는 거고, 이제 좌우의 칸이 좌청룡과 우백호에 해당해서 호유를 하고, 뒷동은 이제 현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게, 가운데 있는 동이 높이가 낮은 것이 흠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건물을 전원 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뒤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현무봉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는 좌우 세 칸이 있어가지고 좌청룡 우백호가 다 형성이 된 것 같지만은 요 가운데 있는 동을 봤을 적에는 좌우에 있는 동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고압살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요 뒷산을 좀 뒷산을 파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진 데가 있죠. 가끔 도심지를 보면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흉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앞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앞에 있는 건 도로가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 이제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 있고, 더더군다나 1층은 이제 공결돼 있다 그러죠. 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흉하게 진 건물이다.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흉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도면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도심지에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풍수상의 기륭을 전부 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조심지에서는 도로를 뭐라 그랬어요? 물과 같이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써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를 기준하면 우백호 좌청이 다 형성이 돼서 좋은데, 요걸 보세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여기 보면은, 자, 도심지에서 도로는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차가 빠르게 다니는 그러한 도로라고 한다면은 도로가 자동차 도로가 뻥 뚫려 가지고 속도를 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라고 한다면 물이 빨리 흘러가는 형국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낮게 경사지게 깎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형살이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여기가 이 기운이 여기서 흘러가는 기운이 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는데, 밑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벼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돼 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차가 이제 여기 저 앞에 보면은 저기 그 지하도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쪽 우측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앞 위에는 차가 지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 그런 것들은 이제 도로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길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뻥 뚫려가지고 자동차가 속도를 내게 된다면 물이 빨리 흘러가는 거가 같아가지고 그 길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불축지자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흉화가 들어오는 거고, 관제 구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송사건, 시비 다툼건이 많이 발생이 된다. 요렇게 저는 건물도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길하지 못하다 하는 거고, 요 만곡수라는 거는 남자들의 옥대 마냥, 옥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만곡수라는 것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육교 있잖아요. 응? 육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육교는 차가 위로 올라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여기 아파트 옆에 응. 이렇게 가끔 응. 있잖아요. 육교보다 높고 위에 밑에 좀 육교는 사람이 다니지만은 도로라는 것은 물로 보라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보다 사람이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우리 사무실 앞에 그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 고가에서 밑에가 아파트 그지 그 아파트 있잖아. 네. 그게 이제 이 아파트 이름이 뭐야? 거기에 동서고가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데 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데는 첫 번째로 사고가 제일 먼저 들어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요렇게 해놓은 거는 전부 그 대만에 있는 풍수가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야. 통계를 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보다 사고수가 많고, 그 다음에 재물의 손재수가 많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많이 안 좋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기 우리 한국의 도심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길하지 못하다. 자, 요거는 잘 보세요. 뒤 건물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만곡수의 형태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앞동에 사는, 이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음택풍수에서는 뭐예요? 옥대 환요 형태 마냥 지금 도로가 나 있으니까 뒷동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앞동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이라는 것은 둥그렇게 굽어지잖아요. 활은. 그렇죠? 앞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로가 반대로 반궁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로가 만곡수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뒷동에 있는 거는 길하지만은,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길하지만은, 앞동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궁수로 형태가 있으니까, 앞동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조여사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 앞동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 강지부장,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아니, 재물보다 봐봐. 뒷동에 사는 사람들하고 앞동에 사는 사람들은 한 동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가 친할 거 아니야.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어.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야. 답을 몰라.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 사고가 많이 발생해. 뒷동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 다음에 양보심이 있고, 남한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물을 논한다면 뒷동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업을 했건 간에 아니면 직장을 다니건 간에 더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도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데 마을이 생겨갖고 사는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이 넓으면은
저기 이제 지금 서울에 또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 보면 한강 바로 옆에 졌잖아요. 한강이 넓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물가에서 아파트를 짓지 말고 좀 들어가서 20m, 30m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호수 같은 거, 조그만 이제 뭐 시냇물 같은 경우는 바짝 붙어서 건물을 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둥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 그 부분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건물을 짓게 된다면은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도 보장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요거는 가위전자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불이 삼각형으로 이제 불이 이렇게 모닥불을 켜놓으면 삼각형으로 보면 그 화형이 되잖아요. 불화차 써가지고 요거는 화형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지쌀이라고도 해요. 요런 경우는 굉장히 흉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이 우측에 사는 동하고 가운데 사는 동하고 맨 왼쪽에 사는 동이 있는데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동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 가장 타격이 많이 입게 되려나요? 예, 그렇죠. 가운데는 바로 그 대칭돼 가지고 아주 그 충살을 바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좌우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흉함이 많이 발생이 된다. 예, 그래서 중앙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로에서 충사해 오는 살기를 그대로 맞게 되면서 흉함이 더욱 심하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 도표만 여러분들이 도면만 봐두면은 도심에 가가지고 뭐 아파트 형태, 단독주택의 형태, 빌라의 형태를 보고 기륭을 전부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셋, 넷, 다섯, 요것도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두 동이 있는데 뒷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도로가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사방에 지금 고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도심지에서는 도로를 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저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길하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길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전변의 동은 요거는 우러러볼 앙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에서는 물이 사방에 있다 보니까 재물이 한번 모이게 되면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앞동은 토성 앙화라 해가지고 밖을 내다보는 형국이거든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봐야지 재물이 모이게 되는데 이거 앞동에 있는 거는 밖을 내다보게 되니까 재물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도로가 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조그만 동네 그 정도의 도로는 굉장히 좋다, 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기운이 설계되면 손재수가 따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순탄치 못하다. 그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요 뒷동하고 요 뒷동의 건물이 앞동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퉁이가 마주 보고 있다. 모퉁이가 마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보면은 그 모퉁이 마주 보고 있다는 거 안 나왔잖아.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측의 끝이, 그 다음에 앞쪽에는, 뒷동에 있는 건물은 우측 끝, 앞동에 있는 분은 이쪽 끝.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각이 억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우리가 자평명리학에는 격각살로 논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안택 부적을 써서 붙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건물을 질 적에 이렇게 마주보게 짓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엇각이 나게끔 건물을 짓는 거는 굉장히 흉하다. 이렇게 짓는 건물들도 있어 보면은. 자, 요 건물은 지금 동이 이제 건물 하나가 이제 한 동으로 돼 있는데, 이제 맨 아래층은 이제 벼 있고 그걸 공결돼 있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지하철 입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기운은 그 물의 형태와 같아 가지고 낮은 것으로 자꾸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땅의 기운이 이 1층이 지금 또 벼 있고 2층, 3층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전부 다 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아늑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좌우의 기가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하철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기운을 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흉하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정문 나가서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그 무슨 은행 있잖아요. 하나은행 있나? 하나은행에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지하도로 해서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형국으로 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건물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여기는 지난번에 물어봐서 제가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지는 않는데. 건물이 그 이제 병원이 응. 누리비는가가 있었거든요. 누리비는가가 있었는데 이전을 해갔죠. 그 뒤쪽으로. 그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풍수상으로는 잘 될 턱이 없거든, 그게.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 요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규봉이라고 했죠, 규봉. 규봉은 이제 엿벌 규자예요. 요 엿벌 규자거든요. 봉우리 봉자 써가지고 엿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 밑에서 보면은 요 위쪽이 지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쪽에서 여기 높은 데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3층까지는 1층이죠. 3층까지는 가려 있는데 앞에가 5층까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요 밑층 낮은 층에서 봤을 적에는 앞에 3층 가려니까 위만 살짝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위로 이렇게 5층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이지만은 아래층에 있을 적에는 여기 앞에 3층이고 여기는 5층이니까 요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명당인데, 여기서 요쪽 산을 봤을 적에 요 산보다 바로 뒤쪽으로 요렇게 뾰족뾰족 솟은 산이 있으면은 많이 높이 솟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묘에서 봤을 적에는 좌청령과 우백호 위에 조그만 그 산봉우리가 조금 보이는데, 위로 이렇게 서면은 앉아서 보면 몇 자리에서 보면 안 보이고, 위에서 쓰면은 좌청령 우백호보다 조금 올라서 있는 산의 이 꼭대기 형태가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규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봉이라는 것은 도둑놈이 집안에 뭐가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이 없어야 물건을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위에서 이렇게 집안을 보는 형국, 그걸 우리가 규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흉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주 특이하게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진택 평안부적 이거 규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규봉.